저희 파일럿 때 기억나세요 혹시? 네, 저는 봤습니다. 세 분 저희 파일럿 찍을 때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네. 그 돈을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세 분이 의견이 다 다르셨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해볼 수 있을 만한 사연이 왔어요. 제목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처제와 장이라는 사연이고 남편분이 보내주세요. 결혼한 지 5년 된 남편입니다. 아이는 없고요. 저는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고생이랄 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감정적인 부분만 조금 있는 정도? 아버지는 혼자 사시는데 항상 너희만 잘 살면 된다고 해서 아이는 기대도 하지 않으시고 부담될까봐 아예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연금이 나오셔서 노후는 크게 걱정이 없고요. 혼자 취미생활하면서 잘 사십니다. 결혼 생활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기분도 종종 느꼈습니다. 아우, 이런 기분 느끼기 쉽지 않은데. 맞아요. 네, 세상에. 얼마 전까지는요. 아 지금은 아니라. 반전이네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셨겠죠. 5년 전입니다. 아내만 바라보고 결혼했기에 결혼 전에 처가댁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 갔을 때 집안 형편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정도, 그리고 처제네랑 같이 살고 있는 정도만 알았죠. 처제는 돌싱인데 1남 1녀의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처제가 자꾸 돈을 빌린다는 겁니다. 아이쿠. 저는 어머니가 없고 아내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공감되기도 하고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처제네도 안쓰러워서 처음엔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하면서 돈을 빌려줬어요. 저는 누구에게 돈을 빌리는 성격이 아닌지라 얼마나 상황이 힘들면 저한테까지 이런 말을 하나 싶기도 했고요. 보통 액수가 20, 30만 원대이고 아이들 학원비나 생활비 느낌이라 저도 안 갚아도 된다고 했죠.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착하네요 남편이. 네. 네. 저희는 아이도 없고 맞벌이라 좀 여유도 있고요. 헌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 사람 마음이 그런지 좀 그렇더라고요.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최근엔 좀 큰 돈을 요구하는데 제가 아내랑 상의하겠다고 하니 너무 섭섭해 하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이래저래 빌려준 돈을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대충 생각해봐도 3천만 원은 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일을 한 번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한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헌데 이번에 처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너무 섭섭해하고 좀 원망 비슷하게도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말이 또 장모님에게 들어간 이유입니다. 장모님이 아내에게 이 말을 했나 봅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동안 처제에게 빌려준 돈 등 자초지종을 잘 설명했습니다. 평소에 아내라면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라 그런 줄은 몰랐다.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내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마치 자기 집을 무시하는 사람 마냥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웠냐고. 알고 있었나 봐요, 아내가. 형부한테 받아. 난 모른 척 할 테니까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건 좀 이 반응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게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게 좀 큰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혼자 계신데 지금까지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데 제 마음은 어떻겠냐고. 돈을 빌려주면 갚는 성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나중에 장모님이 오셔서 저 들으란 듯이 그 돈은 친구에게 빌려서 잘 해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장모님이 처제를 통해서 저에게 전화하라고 했나 봅니다. 3인조. 약간 사기단 느낌이 바로.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 통장 관리를 각자 하다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 줬구나, 이제 남편한테. 저희 둘 다 월급이 작은 편이 아닌데 아내는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장모님이 돈 필요할 때 꼬박꼬박 다 주었다고 하네요. 아 이거 좀 약간 배신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 처제 차도 아내가 사준 거였고 잘했네. 비꼬시는 것 같은데요. 잘했다. 물론 통장 관리를 각자 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때 좀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제 월급에서 꼬박꼬박 대출금을 갖고 있고 아버지도 챙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5년 동안 사이가 좋았던 아내랑 이런 일로 틀어질 줄은 몰랐지만 요즘 들어 이혼 생각이 자주 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일일까요? 일단 배신감이 엄청 크시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연의 첫 번째 키포인트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면 맞벌이 부부가 갑자기 통장을 합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서로 각자 벌고 각자 쓰던 습관이 있어서 각자 하세요 그럼 지금? 저희는 뭐 각자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남편에게 제 신용카드를 주면서 내 카드를 좀 많이 써다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증빙을 좀 해야겠다. 그거를 이제 신라스케 긁고. 이제 뭐 처가가 어려우니까 돈을 준 것 자체는 저는 괜찮은데 이렇게 모르게 5년 동안
얘기를 안 하고 준 건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의 태도가 마치 어. 남편이 그러면은 뭐 집에 정말 하인처럼 들어온 것도 아니고 노예 짓 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돈 벌어서 처제를 그렇게 갖다 줘야 되고 뭐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진짜 거의 웬만한 생활비 수준으로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래 오빠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봐. 얘기하면 내가 뭐 잘 얘기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웠냐 자기 집을 무시하는 것 마냥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이 여자분도 사실 남편한테 자격지심이랄까요?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반응을 가끔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약간 이런 결핍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거 좀 낮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 여성분도 뭔가 집안에 대한 그런 자격지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저는 앞으로 살면서도 계속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오히려 남편이 빠른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반응을 보여준 것 같아요, 아내가. 저도 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애매하게, 그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은 더 배신감 들고. 이게 아내가 가난하다는 게 문제가 전혀 되는 것 같지는 맞아요,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배우자한테 이혼 사유가 전혀 없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실제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다 떠나서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더라도 그 장모님이 이렇게 나오면 적어도 처제랑 장모님이랑 2인조라는 얘기인데, 그죠? 2인조의 그런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아내분의 이 반응을 봤을 때는 3인조, 2인조 확률이 그렇죠. 지금 높아지는 3인조인데 아내가 무릎 미안하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내가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못하도록. 봐봐, 처제랑 형부 사이가 가까울 수 있죠. 가까울 수 있지만 돈을 빌릴 사이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내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번도 아니고 형부 저 이번에 급한 일이 이거를 거의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5년 동안 꾸준히 10만 원이 20만 원 되고 20만 원 50만 원 되고 꾸준히 달라고 최근에는 큰 돈을 달라는 거는 진짜 완전 철벽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이 어렵지. 주변에 혹시 돈 빌리는 친구 없으세요? 있어요. 돈 빌리는 친구 보면은 빌려달라는 애들이 계속 빌려달라고 하지. 액수도 커지는 것도 그것도 그렇고 사실 여기저기서 빌려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돈을 빌려가는 친구만 계속 빌려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빌려주니까 이제 얘는 돈을 빌려주는 애라고 찍힌 생각을 거야. 해서 자기가 부담이 없어진 거죠, 뭔가. 아니 저는 빌리지 않고 빌려주지 않는 사람이라서 아무도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뜯어낸 거는 나는 이 처제와 장모님이 문제가 있다. 근데 아내까지 미안하단 말을 안 하고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웠어? 지금 우리 집 무시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집안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게다가 남편까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너무 줘서? 처음에 처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내랑 의논했어야 된다고 봐야죠. 맞다. 네. 맞다.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이게 10만 원만 다 빌려줘라고 그건 좀 하는데 그런가? 근데 사실 10만 원 가지고 막 여기저기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저는 5만 원이라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깨알 어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착한 이럴 수 홍보. 있잖아요. 10만 원, 20만 원은 솔직히 줄 수 있어. 한 달에 20만 원? 우리 처제니까. 근데 이게 올라갔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큰 돈을 요구했는데 갑자기 최근에 200만 원을 달라 그런 거야.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단계나 이런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도 처음에 그걸 알고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하라고 하는지 궁금하니까 들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뭔가 그게 이제 시간이 쌓이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분도 네. 10만 원 줄 수 있지, 20만 원 줄 수 있지, 30만 원 그래 뭐 줄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거를 자기가 알아주길 바랐던 마음은 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근데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얘가 나한테 한 3천을 가져갔네? 이러면 갑자기 순간 확 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한 100만 원 안쪽으로만 가져갔어도 이 남성분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보기에. 총 금액이 500이면 그쵸. 그래 5년 동안 500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처제가 좀 작작했으면 작작해라 이런 이거나.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남자분은 조금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남자가 억울할 것 저 근데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아내분이 이제 엄마와 동생 사이를 조금은 끊어야지 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를 또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만 딱 봤을 때는 괜찮은 여자야. 정말 뭐 이혼 사유가 없어요. 아내만 딱 보면은. 근데 이 장모님이 너무나 불같은 분이셨고 이 사위한테 요구하는 게 많으셨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건을 했는데. 근데 또 아내한테 대놓고
너희 엄마랑 선을 그어라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 근데 장모님이 진짜 너무 하셔요. 너무 하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사건을 대리면서도 아내분도 너무 딱한 마음도 들고 해서 아내분한테 제가 슬쩍 이렇게 떠보긴 했어요. 이혼 사유가 아내분한테 있다기보다는 이제 장모님이 너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 사위의 그런 얘기까지 다 막 하니까 힘들어서 이 아내가 이제 적당히 친정과 좀 거리를 두면은 이혼을 저희는 안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내 입장에서 괘씸한가 봐요. 어떻게 네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우리 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네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네가 먼저 이혼을? 막 이러면서 그것도 이제 분하고 남편과 5년 동안 살았고 남편과 연애했고 진하게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 엄마 자식 간이잖아요. 그 정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 5만 원이든 1,000원이든 마땅히 아내와 의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의논을 하지 않은 게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저도 이거는 약간 공감돼요. 보면은 이 여자분이 결혼 전부터 뭔가 처제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다 이 여자분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 이 여자분에게. 네, 그래서 그랬겠죠. 네, 결혼한 친구들이 다 하는 말이 남편을 볼 때 그 집안에서 이 남자가 경제적으로 가장 이제 뭔가 제일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부모님이 이 남자한테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왜냐면 이게 그냥 뭐 돈이 나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들이면 들일 수 있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약간 이 남자가 버는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너무 힘들지. 근데 남자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부모님한테 가는 돈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며느리가 못 주게 했구나 우리한테 돈을 이렇게 생각해서 싸움이 날 수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뭔가 이 장모님도 처제도 그렇고 돈을 받는 걸 좀 당연시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당연시 너무 했으니까 얄미워요. 아내분도 그동안 월급이 작은 편이 아니었는데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다 꼬박꼬박 장모님을 보내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내의 책임이 한 70%, 남편의 책임이 30%. 장모나 처제는 그냥 그렇다고 쳐요. 생존 본능도 있고 하니까. 예,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아내- 되게 강하신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심정이 가난하고 아니고 그 전에 어땠는지와는 관계없이 결혼을 하면서 원 과정과 분리를 되지 못한 아내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맞아요. 아니, 네. 결혼하고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결혼할 때 남편한테 지금 우리 사정이 이만저만하고 이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친정이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게 양해가 되고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생활비잖아요. 장모님이 뭐 막 사치하고 이러려고 돈을 가져가신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차고 넘친다고 봐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거를 합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결혼하자마자 나 월급이 이만큼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금 언니랑 엄마가 혼자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비를 줘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오케이를 내려서 여기까지 왔으면 아무 상관없죠. 맞아요. 네, 이거 처가에 돈 주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둘 다 거죠. 잘 버니까 남편이 버는 것만으로 충분히 둘이 사니까 지금 이렇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아닌데 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걸 지금 처음 한 거니까 네. 장난 아니게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맞아. 이거를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남편이 버는 돈은 족족 다 시댁에다 갖다 준다. 그랬으면은 여자분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맞아. 네네네. 그래서 내가 오로지 나 혼자서 대출금 갖고 나 혼자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남자가 살아야 될까요? 라고. 난리 그쵸. 나겠죠 또. 저 진짜 아는 분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혼한 적이 있는 게 딱 인사를 갔을 때는 부모님 되게 막 명품 같은 것도 이제 걸치고 나오시고 막 매주 골프도 다니시고 막 그래서 되게 부유한 집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남편도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진짜 결혼 잘했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치나 뭐 골프 치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게 다 그 남자가 해준 거였던 부모님한테. 근데 그것도 남자가 돈이 막 차고 넘쳐서 해준 게 아니라 부모님이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뭐 골프 이런 것도 다 아들 카드로 치고 다니고 내가 이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실제 그런 경우가 네. 사건에서 꽤 있습니다. 그쵸. 네. 저도 그래서 그분이 결국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 모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결혼 후에 원 가정과 분리가 안 된 게 가장 큰 문제죠. 분리만 되면. 근데 분리를 또 하려고 하면은 그 시댁 어른들이 막 난리가 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 아들 본인이 뺏어가고. 결정해야죠. 결혼한 당사자가.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남편이 아내한테 너 이만저만 하니까 친정과의 관계를 정리해 이렇게 얘기해
이해하면 또 싸움이 나니까 본인이 아내가 스스로 그건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이분 이제 결혼이- 애매한 게 이제 남편도 자기가 그걸 안다는 거를 다 지금 장모님하고 처제한테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여자분이 딱 이제 친정 쪽에 지원을 끊었을 끊었죠. 때 통장 관리를 이제 네. 남편이 하니까. 이분들이 과연 가족으로서 어우러져 살 수 있을 것인가? 장모님과 처제가 그 자기 사위를 보는 그 증오를 이 남자분이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증오가 될 수 있죠. 증오가 되죠. 네. 이분들은 이제 약간 밥줄 느낌이 나는데 이게. 저는 아내가 이 남자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아닌 게 이제 이런 돈 문제로 문제가 됐을 때 자신의 월급을 고스란히 남편에게 넘겼다. 그쵸. 예, 그런 점에서 이 아내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싶어하는 새롭게 이제 형성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은 아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엄마한테 동생한테 너무 이제 시달렸어. 그런데 그거를 막아줄 사람도 없었고, 근데 남편한테 들켰을 때 처음에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내 이런 현실에서 남편이 설명을 하고 차라리 나를 그냥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너네 이렇게 잘했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속상한 마음에 확 그냥 오히려 더 버럭 했다가 그런데 불구하고 이 남자를 잡고 싶어서 모든 통장을 맡기고 너의 처벌에 따르겠다. 나도 이제 핑계가 되잖아요. 나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그 사람이 통장 관리해. 엄마 나 이제 돈 엄마한테 줄 수가 없어. 동생한테도 핑계가 야, 생겼죠. 형부가 이제 관리해서 우리도 나돈 이렇게 없다. 해줄 수가 없어. 너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주니? 라고 핑계는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둘 사이에 뭐 이제 여태까지 배신감 때문에 남편은 또 이제 남자분은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그 아내의 노력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한 번은 둘 관계를 되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아이가 없잖아요. 남자분은 근데 이런 모든 행동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내 아이를 함께 키우기에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없으면 함께 키우기에 훌륭한 여자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끊어내야 될 것 같은 게 아이를 낳으면 또 돈이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든대요. 아이한테는 정말 최고로 좋은 걸 해줘도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 그게 뭐 시부모님한테 나가는 돈이 일정 항상 고정돼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자꾸 그게 생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걸리긴 하겠죠. 그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우리 애기 유기농으로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신변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아내가 어머니나 여동생한테 핑계를 대기 위해서 남편한테 또 다른 문제를 준 거잖아요. 내가 돈을 관리하지 않고 남편이 다 관리하니까 이제 나한테 하지 마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 가장 중요한 당사자로서 나서는 게 아니고 그 책임을 남편한테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 음. 선에서 집안 정리를 좀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예. 그걸 내가 이걸 남편이 관리하니까 나는 이제 못해 그러면은 결국 또 요즘 3인조가 돼서 아내가 전반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빠지고 공격수가 처제로 다시 장모와 나서고. 처제로 나선다는 것밖에 네. 아닌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격이고 가치관인 거죠. 맞아요. 그거는 절대 안 바뀌어요. 맞아요. 바람 피는 남자가 바람을 안 피도록 바뀌는 것보다가 이런 여자의 성격이 바뀌는 게 저는 더욱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즉시 이혼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저는 뭘 생각했냐면은 딱 그걸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이혼을 하면서 제가 겪은 많이 깨달은 바인데 뭐냐면은 이 경우에 이제 이 아내분은 우리 집이 이런 상황이고 내가 앞으로 내가 버는 돈은 우리 집으로 다 보내야 되고 우리 그렇죠. 뭐 처제가 우리 언니가 너한테 돈을 빌릴 수 있고 이런 상황을 정확히 세세하게 낱낱이 결혼 전에 다 고백을 한 다음에 남편이 그걸 알고 나서 그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선택할지를 선택권을 줬어야 되는데 이건 선택권 자체를 안 준 그렇죠. 거거든요. 저는 결혼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내가 이걸 숨기는 게 거짓말이다. 이건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야, 우리 집에 내 돈 벌어 갖다 준 게 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죠. 둘이 결혼할 때는 반드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너무 흥분했나?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담 아니지? 그렇게 해놓고 너무 티났어? 이혼할 때는 이 돈이 내 돈이고 이 돈 내 돈 썼겠으니까 반씩 나누자 하면서 네. 혼인 생활을 영위할 때는 네. 내 돈 내가 쓰는데 뭔 상관이야 하는 거는 맞아, 맞아. 그건 매우 모순되는 얘기고요, 맞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저는, 뭐 내 돈 관리 내가 한다 이거 안 되거든요, 맞아. 사실. 네. 내 돈 관리 내가 해도 흐름은 서로 다 알아야 되고. 이건 선택지 자체를 안 준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선택지를 주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이 엄경천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격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반대예요.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잘못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막 찾아와서
진짜 막 죽는 소리 하면 안 주기로 약속을 해도 이게 안 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거 갖고 맨날 싸울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그 얘기했던 막 아들 카드로 골프 치고 뭐 사치하던 그 부모님 있잖아요. 이게 둘이서 이제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안 하기로 하고 대신 이제 지원을 일정 금액 이상 하지 않겠다. 근데 부모님이 모자라다고 아들이 이제 그 월급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서 회사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기다리셔. 근데 또 훌륭하네. 기다리는데 또 아들 입장에서 돈을 안 드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드리고 이게 계속 또 반복이 아들이 되다 잘못된 보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끊어내기가 좀 너무 그럼 힘들지 않을까.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남편이랑 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스스로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경우였는데, 예. 근데 그 집도 이제 그 돈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결혼을 할 때 형수가 평소에는 시동생이 자기 아이들 뭐 용돈도 주고 이랬었는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니까 용돈이 끊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뭐 형수, 조카, 부모님을 부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형수는 시동생 옆에서 뭔가를 이렇게 뜯어먹는 거였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존재였는데 아내와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주니까 당연히 계속 갈등이 있죠. 그런 과정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상속이 이루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니까 부모님과 처가 이제 공동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결국 그 사안 또 남편이 원 가정과 분리가 되지 않아서 분리란 거는 정서적, 경제적으로 그죠? 그 분리가 되는 것하고 도와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죠? 맞아요. 예. 자식이 결혼을 하면 뭔가 그 부모님이 약간 그럼 얘한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용돈 받고 필요할 때 도움 받고 이런 게 힘들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그런 분들 훨씬 많겠지만 약간 최대한 땡겨 놓으려 재산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문제가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은데. 갑자기 뭐 이렇게 결혼할 앞두고 있는데 집을 사야겠다고 아들한테 큰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돈을 좀 부모 입장에서 보태주고 좋아요. 싶은 맞아. 게 부모 마음인데 아닌 경우도 맞아. 많더라고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장모님도 그렇고 처제도 그렇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와서 서운해하고 그리고 나 보라는 듯이 나 들으라는 듯이 그 돈은 해결했네. 막 너무 이렇게, 염치 없어요. 네, 염치 없음에 좀 충격을 받고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친정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거나 끊어내거나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내분도 자신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내 애가 생기면 사실은 우리 엄마보다 내 애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이런 식으로 놓친다면은 이 여자분 인생에도 엄청 크나큰 인생 길게 봤을 때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성분이 오히려 이 사연을 들었으면은 이 방송을 들었으면 큰 잘못을 했고 남편에게 그리고 순아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어야 됐고 선택권을 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모두 묵살한 채로 그리고 몰래 5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조금 깨달아서 이제라도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정말 완전 이렇게 새 사람이 되겠다 남편에게 그렇지 않고서는 혼인관계 주택이 좀 어렵지 않겠나 한 좀 안타깝네요. 저는 아내가 착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3인조. 예, 그러니까 3인조의 공격수일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프레임 전환하잖아요. 지금 남편이 문제 삼는 거는 처가가 가난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돈이 그렇게 아깝냐. 그 돈이 그게 아깝냐? 내가 언제 그 소리 했냐? 보통 막 한자 토론하다가 얘기가 안 되면 어린 놈의 새끼가 그런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저는 똑같다고 봐요. 내가 언제 친정이 하나도 뭐라고 했냐? 날 속이고 했다는 거지, 그죠? 이 아내 같은 분의 머릿속에는 가족이라는 거는 나와 친정 부모, 친정 형제가 가족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아이가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카테고리가 친정은 제끼고 남편과 자녀와 내 이렇게 들어가냐? 절대 안 그러고 친정과 나로 구성된 가족에서 자녀만 탁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고 갑자기 이렇게 가족의 관념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플러스 자녀 하나 더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빠른 선택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단호하게. 저는 결국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이게 네. 이게 그렇고 이제 이 케이스랑 좀 다른데 이제 아까 계속 원 가족과 분리를 해야 된다. 결혼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 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네. 부부싸움 하는 날 온 가족 출동해요. 그쵸. 여자 그게 많아요. 집안에 네. 엄마 아빠 다 출동해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남편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자가 네. 전화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전화를 하는데 음.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전화를 하더라도 어. 둘이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받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니네 둘이 잘 해결해라. 뭐 진짜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뭐 싸웠다 하면 오빠 막 다 출동인 거예요. 맞아. 아니, 그런 적 되게 네. 많아요. 그래서 결국 그걸 6개월을 못 잊고 그 남자분은 헤어졌거든요. 이혼했거든요. 이렇게 자기 원가족하고 분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 제가 사건을 하면서 젊은 부부들은요. 정말 100이면 100. 여자는 엄마랑 같이 오고 남자도 엄마랑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이혼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야, 이 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봐요. 네. 남자도 엄마랑 같이 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남자 혼자서 이 자신의 억울함을 잘 얘기 못한다.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죠. 엄마, 내가 가서 얘기해야 돼. 내가 변호사를 가서 얘기해야 돼. 라고 해서. 그래서 진짜, 이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이제 키우고 결혼시키고 그다음에 자녀를 이혼시키는 데까지 역할을 그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야, 이거 참 부모 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네. 이혼까지 시나리오는 안 쓰셨을 텐데. 네. 아 실제 보면은 같이 와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당사자는 안 오고 부모만 와요. 저는 그런 경우에 그냥 가라 그러기도 그래요. 해요? 저는 그냥 아예 그냥 눈을 부릅뜨고 가라고. 일단 내 아이가 너무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부모가 먼저 상담을 받고 싶어서 대박이다, 대박이다. 나 이거 되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그 혼외자를 낳았어요. 아들이 그걸 수습을 부모님이 하러 다녀요. 예. 진짜 그래서 너무 싫다, 부모의 진짜.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 애는 아무것도 몰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손회자를 만들었는데 68년생. 68년생. 할아버지야. 우리 애는 아무것도 심지어 할아버지야. 우리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 우리 애. 예.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우리 아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약간 나이 목소리 굉장히 많으신 분이 근데 아가가 84년생 남자. 우리 아가가. 결국 그것도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진짜 예, 보면은. 맞아요. 예, 예. 그 대학교에서 친구가 교직원인데 엄마가 그렇게 우리 애성적 왜 일밖에 안 나오냐고 전화를 한대. 그래서 저는 미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건 정말 약관이에요. 약가예요. 부장님한테 전화한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가. 국가고시 못 보게 된 의대생들 또 의협에다가 우리 애 그쵸. 시험 어떻게 했냐 그런데 이거 전혀 욕할 게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우리 아가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며느리의 기행을 막 얘기하면서 부모의 마음은 뭐 모르는 건 아니다. 예. 우리 아가들은 좀 이제 20세 이후로는 좀 이제 접어두세요. 아니 19세. 그래서 진짜 이 사연도 그렇지만 남편하고만 보면 좋은데 그 시어른하고의 관계 때문에라든지 아니면은 아내만 보기엔 좋은데 그 장모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잘못 형성된 부분 그런 경우 때문에 이혼하는 부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싸움에 지나치게 빨리 개입하는 것도 그렇고 부부싸움이 났다 출동. 매번 출동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끼는 거는 무슨 뭐 폭행이라든가 상해라든가 그 범죄 일을 정도가 아니면은 그냥 냅둬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둘이 해결하게. 네. 그래서 그렇게 이혼하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혼 사건을 맡더라도 항상 이제 끝날 때까지 정말 이혼할 때까지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드리거든요. 이 사연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이 엄마는 내 딸의 돈, 내 딸이 번 돈, 그리고 내 딸만 생각하니까 이 내 딸의 새로운 가정에 대해서 너무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이 분은 네. 좀 끝이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맞아요. 안타깝긴 한데 일단 근데 당장은 아내분이 이렇게 뭐 통장 관리도 그러면 너가 해라 이렇게 좀 넘기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내분은 이혼을 전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내분은 그렇죠. 이혼을 생각도 못 할 그렇겠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게. 미안해. 어쨌든 간에 그 말을 했든 안 했든 통장을 월급을 그대로 고스란히 줬다는 거는 개선의 여지는 네. 있다. 저는 신 변호사님이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혼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예요. 현재 상태가 불편하지 않을 때. 그렇잖아요. 아내는 지금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남자분을 위해서는 저는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애도 없고. 남편분 네. 입장에서는
빨리 이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항상 이제 외치는 뉴월드. 새로운, 아직 애도 없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아이가 이거- 없을 때. 네, 새로운 신세계로 가시면 되고, 아내분 입장까지 뭐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 싶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빨리 내 집에서 어느 선은 정도를 정리를 해야 돼요. 엄마와 언니와의 관계를. 다른 남자 만나려도 정리해야 돼. 왜냐면 앞으로 계속 이러면 못 만나. 진짜.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어쨌든 이혼을 해야 이 여자분도 뉴월드 가시려면은 이 정리는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못 가요. 이번 남자한테도 이번 확실하게 배우고 다음 남자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넘어졌다면 무언가를 주워라.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분도 이게 명분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 엄마하고 언니한테 나 이혼했잖아. 그래, 이것 이러다 때문에. 이혼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 그러지 마. 이거 이제 둘이 알아서 저는 살아. 3인조가 변하지 않을 거라 봐요. 앞으로도 쭉 3인조. 네, 아 3인조 그러면 이 여자분은 그냥 평생 언니하고 엄마하고 셋이 오손도손 사줘야 됩니다. 모계 사회를 이루어서. 아 진짜 웃을 얘기가 아닌데 좀 그렇네요. 사실 이게 좀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 맞아요. 이 남자분도 돈이 없어서 뭐 돈을 못 여유 주겠다고 있으시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예. 두 분은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두 분의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주 새로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손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엄경천 변호사님과 저의 입장이었고요. 좀 안타깝다 많이. 네. 손절하는 게 물론 좋겠지만 아이가 없는 안타깝다는 게 천만 입장이었어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저는 두 분 다 좀 새 출발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심각하기도 얘기하지만 좀 웃으면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댓글에 이렇게 웃으면서 하실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저희가 이걸 되게 심각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심각한 사람은요, 이 얘기를 막 심각하게 들어주는 것보다 우리처럼 해주는 걸 좋아해요. 자기 사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느 정도는 웃음을 하면서 해야 자신도 이제 편하게 사연을 보내지. 제가 이혼을 안 했으면 이렇게 쉽게 얘기 못 할 거예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이미 알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별거 아니다. 또 즐거워져요, 되게. 여자 MB. 해봐서 아는데. 네. 여자 MB. 내가 해봐서 안다. 네, 또 즐거운 날들이 오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좀 재밌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또 예쁘게 봐주시고요. 네. 아유, 불편하면 보지 마. 좀 진지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가정법원 같은 데 조회수가 좀 저조해서 조금 그게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어떤 프로젝트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조회수 높이려면 사실 네. 더 막 얘기해야 되거든요. 너무 막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막 거르는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뭐 더 막 얘기할 수 있으니까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욕을 좀 할 줄 압니다. 많이 기대해 볼게요. 네, 네. 편집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이런 돈을 요구하는 처제와 장모님 사연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돈 얘기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혼 소재로 좀 많이 나온 얘기긴 하죠. 네, 뭐 비슷한 사연이나 아니면은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또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 뭐 사연 이런 것도 소개될까 이런 것도 상담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다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서 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꿀팁하고 같이 전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우리 어떻게 살고 있다, 어떻게 됐다, 뭐 헤어지고 난 자유를 찾았다 이런 것들 후기 보내주시면 같이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빨리 헤어지러 갑니다.